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중간고사 본 내용을 좀 1교시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성적 확인하는 방법. 성적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드모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그 이학사 정보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좀 두 군데에서 확인해 가지고 본인의 점수가 입력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저한테 그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목을 클릭하면 여러분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먼저 본 테스트 퀴즈. 그래서 에더모드에서는 이렇게 평균 8점, 14점 만점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점수도 8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가 만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별로 학생별로 이제 문제의 번호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1번 답이 38% 맞췄다, 뭐 61% 틀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도스 분포표죠. 50점에서 59점 사이 59%죠. 요 만점, 14점 만점에서 뭐 90%에서 100점, 100%까지 5점. 그래서 이제 그 100%로 이제 환산해서요, 인원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중간고사를 한번 볼게요. 중간고사를 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평균이 26점, 그 다음에 중간값이 27점. 미디안이라는 게 중앙에 있는 학생의 점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37점. 1번 답은 거의 맞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좀 이제 봅시다. 요걸 이제 도수 분포표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의 형태를 좀 따르죠. 100%로 환산을 한 경우.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제 들여다 좀 보면, 그 1번 문제가 중간고사의 ICBM, 4차 산업혁명을 ICBM 플러스 AI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는 IoT, C는 클라우드, B는 이제 빅데이터, M은 모빌리티, 모바일, 플러스 인공지능.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그 키워드다. 이거는 그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가트너라는 데서 또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뭐 공히 인정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플러스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 공부 학습을 좀 해주면 이제 좀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도 제가 이제 언뜻 책에도 좀 있는 건데요. 우리 그 요즘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그 이러한 오픈소스 그 컴퓨팅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게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파크라는 건데요.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환경인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제공해주고, 데이터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뭐 그 구글 파일 시스템죠. 그 다음에 뭐 하둡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내나 뭐 아파치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요즘에 이제 그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학번, 성명, 중간고사 성적,
뭐 학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걸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표적으로 SNS를 보면 여기 비정형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죠. 이미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그렇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서 요즘 SNS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여론조사죠. 뭐 그 대표적으로 그 트럼프에 대한 그 SNS의 반응이 어떤가를 이제 분석하는 이거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트래픽인데 옛날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SNS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그 효과를 본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요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쓰는 방법은 그 각각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즘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서 좀 공부를 대충 이제 뭐 사용법은 모르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실무에서 개발자들이 좀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전형적인 DBMS 시스템을 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그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4가지 핵심 요소는 어떠한 모형이냐, 어떠한 모델이냐, 프로그래밍어는 뭘 쓰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뭘 쓰느냐. 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건 학습에 대한 얘기죠. 학습. 그렇죠?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배웠던 것처럼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학습을 통해서 보통 이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그 관련된 그 것들이 어떻게 그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학습이죠. 학습.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게 4가지인데 그 책에 29페이지에 좀 나와 있죠. 모델 형태, 프로그래밍 언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분야. 응용 분야가 뭐냐가 좀 빠졌죠. 4가지니까. 좀 알고리즘보다 어떠한 응용 분야냐, 음성을 인식하는 거냐, 영상을 인식하는 거냐, 챗봇을 위한 거냐, 뭐 내추럴 랭귀지를 처리하는 거냐. 그런 내용을 지금 4가지 핵심 요소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고. 지금 가능성 측면에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미술 작품도 이제 따라하기도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 창의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사례가 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가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알파로라 그래서 법률 경진 대회를 열었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 알파고를 좀 이름을 본따서 법률에 관련된 어떠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판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알파로라고 하는 데서 그 사람도 이제 그런 판례를 찾고 규정을 찾고 조항을 찾고 뭐 별도의 규정을 또 찾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인공지능한테 맡겨 놓으면 상당히 빠르게 정확하게 주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서 알파로라고 하는 게 경진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피아가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휴먼과 요 노이드라는 말이 여러분들 한번 보면, 그죠? 휴머노이드라는 게 휴먼하고 컴퓨터의 뜻을 뜻하는 그런 거로 해서 소피아가 대표적으로
그 휴머노이드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책에도 저희들에게 소개를 했고, 소피아라는 로봇이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홍콩에 있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그건데, 이 사람이 뭐 여권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노이드라는 말을 합친 거였죠. 휴먼과 노이드. 그렇죠? 그래서 소피아라는 말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 이름을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로봇들이 지금 지능형 로봇들이 많이 좀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요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중첩되긴 했지만 그 책에 있는 건데요. 인물 검색은 아직까지 좀 이런 것들은 지금 보조적인 걸로, 주식 분석은 사실은 옛날부터 추론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좀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정확도 측면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들이 계속 개선되고는 있지만, 법률 자문도 그렇고, 근데 인물 검색은 아직까지 좀, 이미지 검색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인물을 찾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10번도 이제 2번 좀 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고, 요거는 그 다른 어떠한 그 자격증 시험에 있는 거를 이제 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은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뭐 아노바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연관성 분석. 사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적 기법들은 주로 수학이나 통계 기반의 그 데이터 분석 기술들은 요즘 빅데이터 분석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와이어리스 미터, 그 계량기 관련된 프로토콜 이름이고, 디지털 트윈이 요즘 그 모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좀 밀고 있죠. 그 어떠한 그 실제적인 현실 공간과 똑같은 그 가상의 공간을 활용을 하는 형태,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직비도 이제 그 무선 블루투스와 비슷한 건데 근거리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누구에나 무료로 제공하는 걸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책에 있는 거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빅데이터 분석가를 포함을 해서 프로그래머, 빅데이터 프로그래머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AI와 관련된 거 사실은 이제 리스비나 프롤로그가 초반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뭐 간단한 인공지능 기반의 그 AI 그 서비스를 기술을 구현했는 용어로 개발됐었던 언어인데요. 파이썬은 요즘 R하고 파이썬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고, 루비라는 건 이제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그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렇죠? 물론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과는 좀 거리가 먼.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죠. 자연어 처리. 여기 이제 그 자연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15번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얘를 읽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하고 건데 지금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 그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많이 써서 챗봇 요즘 이제 가장 응용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챗봇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스피커 이런 것들도 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그 다음에 튜링 테스트를 제안한 요 앨런 튜링의 논문에서는 머시너리와 인텔리전스 그래서 요 기계적이면서 지능을 갖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1960년대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의미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건데, 그래서 다트머스 학회의 이후에 몇십 년 있다가 그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존 메카시 AI라는 말을 처음 썼죠. 그 아티피셜이라는 말하고 여기 앨런 튜링이 얘기한 인텔리전스. 그 사람은 머시너리라기보다는 아티피셜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맨 상통을 좀 할 수가 있는 걸로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좀 문제를 보면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은 계산력이죠. 지금 그 인공지능이 상상력이나 직관력, 이해력 이런 거는 사람이 능력을 아직 못 따라와요. 물론 이제 그 이따가 2교시 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의 분류를 보면 세 가지나 뭐 두 가지 분류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 전문가들이 뭐 20, 30년 후에 인간보다 뛰어난 이런 것들에서도 뛰어난 그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이 계산력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컴퓨터나 이런 게 좀 그 정확하고 빠르겠죠. 그 다음에 튜링 테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앨런 튜링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튜링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개념을 좀 확인을 하시고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사용자의 개입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뭐 하루 뭐 일일 단위, 시간 단위, 월 단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도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죠. 에이전시, 에이전트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행하는 뭐 사람이나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인텔리전트라는 말 앞에서 써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이런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다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번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텐서플로우가.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그 뭐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구글 알파고의 전신을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파이썬 기반인데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해서 머신러닝 초기 이제 요즘 딥러닝까지 이제 구글 브레인 팀이 이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년 뭐 아파치 요게 이제 있고 그럼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간에는 수술을 못 해보지만 혹시 그 관심이 있으면 그 여러분들 꼭 한번 그 뭐 파이썬을 배우면서 하든지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로 한번 책을 사서 공부하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그 실습을 몇 가지 좀 많이는 못 해봤지만 몇 가지 해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미지 인식을 대표적으로 MNIST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그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음성, 숫자, 뭐 문자, 엘리자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썼었고, 요거는 이제 요즘
이건 상당히 고급의 이제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에요. 동영상 또 보면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바뀌니까 상당히 고급적인 그 기술. 이게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그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동영상 인식 기술입니다. 이건 아까 비슷한 건데 답이 이제 1번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한글 설명을 영어로 좀 바꾼 지능망.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 어떠한 신경 조직 뇌, 뉴런이라고 그랬죠, 뉴런. 그거를 이제 신경망 구조를 좀 여기 뉴런이라고 나왔죠, 뉴런. 그걸 이제 노드로 표현하고 그 개체 노드 사이에 연결하는 걸 링크, 신경관 전달 물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가중치를 두고 긍정적인 가중치는 이제 그 전방향으로 가고 부정적인 가중치가 있으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보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전달 물질은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공부의 필요성을 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다 외국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는 그 영어를 이제 읽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좀 틈틈이 좀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에서도 영어 문제 한두 문제는 좀 내려고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영어를 좀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 두뇌는 제어하고 기억하고 연산이죠. 물론 이제 그 출력 기능을 굳이 사람이 말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CPU라고 했죠. 주강 처리 장치.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글로 좀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패턴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 인공지능 분야에 속하는 이게 이제 패턴 인식이 심리, 컴퓨터, AI, 신경, 언어, 철학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어떤 구문적 패턴뿐만 아니라 어떤 동일한 패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다음에 26번은 여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인도가요 어떤 아주 오래된 수학자가 이런 개념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중요성.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있는데 그 AI에서 또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알고리즘 구현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가 상당히 핵심적으로 그 AI의 성능을, 효율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플랫폼에 대한 얘기예요. 플랫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우리가 이제 플랫폼은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야구 경기장 앉아서 본 것도 플랫폼. 그렇죠? 영화 보는 거 플랫폼. 이런 그런 것들인데 소프트웨어로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도와주는 모든 구조나 프레임워크를 다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그래도 상용화가 되고 있는 이제 공장 자동화에서 쓰고 있는 제조 로봇은 이미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요즘 이제 일반인들한테 주로 식당에서 많이 좀 커피숍 같은 데서 많이 좀 이제 시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서비스 로봇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딩의 목적은 계산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코딩은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요소고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이루기 위해서 코딩을 좀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개발자가 뭐 코딩을 이제 할 줄 알면 이제 할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도 있고 개발까지 할 수 있으면 사회에서 더 이제 필요한 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그렇죠? 소피아는 아니죠. 소피아도 뭐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요 다섯 가지는 이제 어떠한 그 획기적인 시대의 변환, 어떠한 그 연구개발의 변환점을 가져온 것들이라서 다섯 가지로 책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퀴즈도 뭐 한번 1조 바이트는 10의 12승, 10의 12승이에요. 테라바이트. 이것도 책에 있는 거고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죠. 엘란 튜링이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휴리스틱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앞에서 해왔던 어떠한 그 경험적 규칙을 찾아나가는 방법. 그다음에 이건 뭐 책에 SBM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앞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은 여기 폴더에 가보면 여기 그 과목의 폴더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 감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그 여기 보면 요 학번별로 이제 그 중간고사의 성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번별로 확인을 좀 해보시고 본인의 점수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메일로 좀 주시고 이 레포트는 저희들이 이제 5점씩 이래가지고 두 번. 그 평균이 중간고사 25.8점, 편차가 뭐 7.9. 40점 만점에 37점이 최고고요. 시험 안 본 학생이 있어서 0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학사 정보에는 이것만 입력이 돼 있어요. 나중에는 요거까지 반영을 해서 요거까지 그렇죠? 기말고사로 가서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스 분포표죠. 이것처럼 5점 단위로 좀 끊어서 보면 36점에서 40점 사이가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점에서 35점 사이가 13명. 뭐 그런 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학기에는 요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하긴 한데 A와 A 플러스는 이제 5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48명이죠. 절반이 24명. 24명 이상은 이제 A를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뭐 요거 셋 그룹 여기서 이제 좀 레포트 점수 안 좋은 사람, 퀴즈 점수 안 좋은 사람, 그렇죠? 제외하고 그렇게 이제 성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상이 있거나 이학사 정보 확인하시고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좀 금주 내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